자, 이제 에너지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문제 한번 봅시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이 모두 열로 전환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연력학 제2 법칙에 위배돼요. 연력학 제2 법칙에 위배가 돼서 열 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더라도 보존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냉장고를 사용해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스스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죠.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컴프레셔로 냉매를 압축시켜주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 에너지로 100%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해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 4번. 자, 그 다음에 2번.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출입이 없다면 에너지의 총량은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생활의 근원이 되는 태양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전환될 수 있다구나.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전환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쉽죠. 다른 에너지로 많이 바뀌죠. 뭐 하다못해 태양 전지를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3번. 주요 에너지의 전환 과정. 내연기관이 보통 엔진이에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맞고, 전기 다리미는 열 에너지, 백열 전구는 빛 에너지. 근데 주요 에너지는 실제로 백열 전구는 빛보다는 열이 맞아요. 실제로 빛으로 바뀌는 비율이 한 10%밖에 되진 않는데, 경적 장치는 전기가 소리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어떤 드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 드론의 4개의 전동기에 의해 날개가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고요.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은 최대 6분간 비행을 할 수 있는데, 4개의 LED를 켜면 야간에도 드론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가 있대요. 전동기는 그쵸,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나에서는 배터리는 여러분들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전지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배터리를 쓰는 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틀렸고, 다에서 그쵸, LED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어느 날 아침에 철수가 하는 행동인데, 여행지에서 잠을 깬 철수는 형광등을 켜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바뀌었죠. 가스레인지를 켜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대요. 그럼 가스레인지는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안에 부탄이나 또는 메테인 같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연소 과정을 통해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과 후의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 뭐라 불러줍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뒤에 에너지 효율 봅시다. 그림은 열기관의 효율을 나타낸 모식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은 총 공급받은 에너지에 대한 일로 전환된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Q2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즉 모든 공급된 에너지가 다 100% 1로 바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거 나중에 물리학에서 배워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저절로 고열원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고 열이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시켜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일을 해줘야 돼요. 자,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열이 항상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열 효율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에너지 효율이 100%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겠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8번. 고열원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40kcal였다면 이 열기관의 한 일은 얼마냐? 열기관의 열 효율이 25%래요. 자, 그러면은 40kcal 중에서 얼마만? 25%만 1로 바뀌는 거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10kcal가 1로 바뀌는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1kcal는 4200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2,000줄이 되겠죠. 이게 10kcal니까. 그래서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9번. 에너지는 전환되기 전과 후에 항상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즉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 원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죠. 전환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를 아껴줘야 되겠죠. 자, 이제 10번 봅시다. 그림은 열기관의 효율을 모식적으로 지금 나타내 줬는데 Q1이 400, 고온에서 공급되는 열이 400, 그 다음에 W가 300, 그럼 Q2로 나가는 게 1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고, 그럼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공급받은 열이 400이고 2일로 나가는 게 300이니까 이런 열기관은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75% 나오는 건 없어요. 자, 따라서 75%에 해당이 되겠고, W가 크면 클수록 열기관의 효율이 큰 거죠. 그죠? 따라서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를 해주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을 해서 외부에 EW의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열기관의 열 효율이 20%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Q1분의 E0 값이 2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Q1은 얼마가 돼요? 12제로가 되지. 그러면 이 중에서 12제로 중에 이 2제로가 2를 했으니까 일로 빠져나가는 거는 820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10하고 8,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열량을 총
3000kJ를 흡수를 해서 외부에 900kJ만큼의 일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열 효율은 얼마가 됩니까? 30%가 되겠죠. 그렇죠. 공급받은 열량분의 1로 전환된 값으로 백분율을 구해주면 되니까. 자, 다음 13번. 그린 가하고 나는 어떤 발전 방식인데, 가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죠. 여러분들. 태양열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 해당이 되고, 이 참고로 태양광 발전은요,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에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죠. 풍력 발전은. 가와나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한다. 맞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니까. 다음에 14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조력발전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치 장소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는 지역에 그 조류도 좀 강해야 되니까. 다음에 물의 역학적 에너지, 그쵸? 조석에 의한 조류라고 하는 조류에 의해서 물의 흐름도 이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물의 높이 차도 이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주와 간주의 높이 차.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이거는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원 고갈에 염려는 없죠. 자, 조력 발전과 수력 발전의 공통점을 두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 그럼 일단 둘 다 발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주죠. 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 따른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땅 속에 있는 고온의 지하수나 수증기를 끌어올려 온수와 난방에 이용을 하거나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한대요. 그럼 지열 에너지죠. 밀물과 썰물의 수위차를 이용을 한대요. 이거는 조력 발전, 디귿.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옥수수 전분과 같은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유기물을 사용하는 거는 바이오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는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니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17번. 그림은 수상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학생 ABC가 되어야 하는 모습인데, 자, 태양 전지에서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해. 맞아요. 에너지 밀도가 태양빛은 좀 낮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건 맞아요. 자, 발전 과정에서 태양 전지는 온실기차를 발생 안 시키죠. 그래서 A하고 B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발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18번. 다음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인데, 우리 몸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나요? 주로 음식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요. 음식물 속 화학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태양 에너지 중 빛 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져요. 태양 에너지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외부에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냈는데, 표는 열기관 A하고 B가 고열원에서 흡수하는 열량 Q1,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량 Q2, 그 다음에 A와 B의 열 효율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B의 열 효율이 A의 2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1로 전환된 양은 6, 2, 0만큼이고, 여기서는 10, 2, 0, 마이너스 기억만큼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된 에너지 15, 2, 0분의 얼마냐? 6, 2,
제로대. 그 다음에는 12 제로분의 12 제로 마이너스 기억. 이게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2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열 효율이 2배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값이 얼마가 나면 여기서 1이 없어지고 3으로 나눠주면 5, 2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넘어가 버리면 2가 곱해져서 5 분의 12 제로 마이너스 기억은 5분의 2 제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네. 그치? 따라서 기억은 8, 2 제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몇 번? 5번.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풍력 발전에 대한 기사의 일부인데, 호주는 2050년까지 해상의 면적 약 15,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또한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니은으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래요. 그러면은 이 풍력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발전 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니까 CO2 발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거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 2번만 맞게 되고,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수소버스에 대한 신문 기사 중에 일부인데, 땡땡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수소버스 1000대를 공급하고 수소 충전소 11곳을 구축할 예정인데, 연료 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니은, 주행할 때 버스 연료 전지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므로 생성물로 물만 나오죠. 그렇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더 커요. 이 연료전지 자체가 대단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바로 전지에 발전 방식에 해당이 돼요. 기억은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게 맞아요. 전지라는 것 자체가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뀝니다. 낮고는 아니라 높고가 돼야 되겠죠. 디귿은 물이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